8월 1일 월가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레이팅스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세계 1등 국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미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이유 중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6.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GDP는 지난해 25조 달러, 한화로 약 3경 2262억 원을 넘어서면서 세계 1위인 상황입니다. 작년 재정 적자는 GDP의 3.7%였습니다. 내년 202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6.6%, 그 다음 해인 2025년에는 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방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다가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같이 늘고 있다는 점이 피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7%로 0.1%포인트 올렸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좋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치는 중기 재정 전망에 대한 약간의 개선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2033년까지 누적 지출 절감액이 1조 5천억 달러, GDP의 3.9%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4년에는 700억 달러, GDP의 0.3%, 2025년에는 1120억 달러, GDP의 0.4%로 지출 절감액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피치는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인 것이죠.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는 곳은 무디스 한 곳이 되었습니다. S&P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무디스는 다음 신용평가에서 다른 두 기관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드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 부흥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많은 표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채를 줄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과 노동시장 강세에 겁을 크게 먹은 모습인데요. 한꺼번에 채권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국채 발행 확대를 준비하는 민감한 시기에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점이 채권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8월 2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bp 오른 4.12%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9개월 만에 최고치인 4.2%에 도달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텔은 4%, 마이크로소프트는 3%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트레이스 첸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시기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재정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고요. 이번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시기에 겹쳐서 국채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엄청난 지출을 이어온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채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재무부는 바이드노믹스 정책 시행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진행 예정인 장기 국채 매각 입찰에서 당초 계획인 960억 달러를 웃도는 1,03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차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년물 420억 달러, 10년물 380억 달러, 30년물 23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매달 30억 달러씩 2년물과 5년물 입찰 규모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피치가 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지 상당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억제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엔진인 소비자의 가용소득이 줄어들 정도로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부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 때문에 향후 국민들의 가용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흘려듣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주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사실상 1%로 확대했는데요. 이런 영향도 국채금리 상승에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스레드니들의 에달 후세인 글로벌 금리 전략가는 이번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2011년에 있었던 S&P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완전히 다른 경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채 공급을 늘리려는 미국 정부 계획과 일본 은행의 국채금리 상한선 확대가 겹치면서 국채 가격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2011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9%로 현재 미국 실업률 3.6% 수준과는 현저하게 다른 경제 상황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는 7월 민간 일자리가 전월 대비 32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등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8만 9천 개를 크게 상회하면서 강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 주식시장을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 매도세가 강해지면 자금이 국채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는 대안이 없는 탁월한 안전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시장 등 지금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일시적 하락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식시장의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번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건하고 앞으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치의 이번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투자자로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